대구 경북에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인구 순유출이 30년 가까이 27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20대 순유출이 1995년 대비 7.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와 역외 유출 속에 지자체들은 전입 지원금까지 지급하며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정책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 광역단체와 정부 차원에서도 숙제입니다. 25일 오후 1시 22분 문경시 북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문경과 상주에서 총 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가 지역 소상공인 270개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인구 감소를 막는 것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적인 숙제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유출까지 함께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3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 대구 경북의 인구가 50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인 인구 감소 속에 지역 인구의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대구가 광역시로 승격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와 경북의 국내 인구 이동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구 경북 모두 전입 인구보다 전출 인구가 많은 순유출이 27년째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순유출 규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1995년 대구의 순유출 인구는 3천여 명. 하지만 지난해에는 2.5배가 더 늘어난 11,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경북 지역의 순유출 증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20, 30대 젊은 층의 순유출이 크게 늘었는데 대구는 지난해 20대에서 6,500여 명의 순유출이 나타났습니다. 1995년에 비해 7.7배로 는 것입니다. 경북은 20대 순유출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10,000명 가까이가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수도권 순유출이 두드러졌는데 1995년 4,000명대 후반이던 것이 지난해 7,000명대로 57%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대구 경북 인구는 499만 6천여 명. 2050년이면 지금보다 15% 이상 더 줄어들어 대구 경북 인구는 40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사회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인구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전국의 지자체들도 고민입니다. 출산 지원금부터 학비 지원까지 갖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출산뿐만 아니라 전입을 하면 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네, 서희동입니다. 네, 봉화군이 이번에 전입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봉화군의 출생자는 72명인데 사망자는 537명으로 7배 이상 많았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전입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황인데요. 봉화군은 올해부터 군에 전입하는 즉시 1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제공하고 1년이 지나면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에서 일하는 직장인과 타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전입시켜 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미 많은 시군에서 전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봉화군에서 내세운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네, 봉화군은 지난 17일 이후부터 전입한 19세에서 49세의 청년 전입자에게 월 10만 원씩 최대 3년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각 시군에서 학생 전입자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일반 청년층까지 이를 확대한 겁니다. 최대한 많은 인구를 전입시킨 후에 이들이 오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인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효과를 보고 있는 곳이 좀 있나요? 네, 경북만 놓고 본다면 문경시의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는 지난해 연말보다 1,129명이 늘어났고 영주시도 3월 기준 한 달 만에 348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인구 정책, 각종 지원 시책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변화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나 감소가 사회 현상과 맞물려 있다 보니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텐데요. 그래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작된 이후에 인구 감소폭이 줄고 증가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 지난해 범시민운동 추진본부를 출범하고 체험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등 인구 7만 명 선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또 영주시도 대학 캠퍼스에서 전입 창구를 운영하고 지원금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구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결과가 조금씩 나오는 데다가 또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는 광역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기자와 전입지원금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오후 1시 22분 경북 문경시 북서쪽 10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의 세기를 나타내는 계기 진도는 경북이 진도 3, 전북과 충북이 진도 2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이번 지진과 관련해 문경과 상주에서 총 6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낮 12시 2분에는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동해안에서 지진이 사흘째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총 6차례 지진이 발생했고 이 중 한 건은 규모 3.0을 넘어섰습니다. 단기간에 연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한 탓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흘간 동해 인근에서 지진이 6차례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통 자연 지진은 단층 활동에 의해서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지진도 자연 지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단층의 활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5일 경북 문경시에서도 규모 2.7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해안 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지난 일요일부터 발생한 동해 해역 지진하고요. 오늘 발생한 문경에서 발생한 지진은 거리도 멀고 서로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얘기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고요. 그건 지금 현재에 발생하는 지진이 향후에 어떤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고 그칠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진을 예측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활동이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도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지진과는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또 우리나라도 쓰나미 위험은 없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질랜드나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규모 7 이상의 대규모 지진하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과는 관련이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거리가 상당히 멀고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라든지 판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동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경우에 지진 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이 규모가 2에서 3 정도로 작은 규모의 지진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바닷물을 움직여서 지진 해일을 발생시키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여서 지진 해일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순천 기상청 지진화산연구과장과 동해 지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안동 예천 김형동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중앙선 폐선 부지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 안동역 부지가 2020년 12월 영업을 중단한 이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어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폐선 부지를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3자 협의체 구성에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동구 을 강대식 국회의원은 정신질 환자가 의사나 약사, 한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수의사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신질환을 의사, 약사 등의 결격 사유로 두고 있지만 면허 발급기관이 결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결격 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동구갑 류성걸 국회의원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올해 들어서 정부가 안심 전세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경주 황성동 일대에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빌리지 황성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청년회 등 주민단체들은 지역 곳곳에 쓰레기를 주우며 살기 좋은 경주,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이 시행됩니다. 경북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홍보와 경영 환경 개선, 안정 위생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점포당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이며 이 중 30%는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경북경제진흥원을 통해 신청을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6월 중 총 270개 점포를 선정합니다. 경주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 등의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20일자로 경주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을 비롯해 하천 인접 지역이나 하천 최고 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등입니다.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의 80% 한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 원, 공동주택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경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됩니다. 예천군이 다음 달 19일까지 만 명에게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 원을 예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농어민수당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6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며 부부인 경우 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들고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예천사랑 상품권을 수령하면 됩니다. 하반기 수당은 오는 8월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570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 체계와 개방, 활용 등 총 5개 영역을 평가하는데 수성구는 총점 91.43점으로 기초단체 평균 56.03점 대비해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